네, 오늘 장 랭킹 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에 주목해야 될까요? 두 분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헤르메스장 하차관 본부장, 요진투자증권 챔피언스 라운지 배재원 PB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키워드 바로 놓고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5위부터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야기할 거리는 많습니다. 연속성이 궁금합니다. 게임주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부터 게임주의 흐름 보셨을 텐데요. 어떤 의미를 우리는 부여할 수 있을까요? 하창한 본부장님께 첫 번째 게임주 질문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월요일 날 이 시간에 공매도 타겟 이야기를 하면서 게임주에 대한 키워드가 나왔을 때 다음 타자가 될 수 있다, 기다려보자 라는 힌트를 본부장님께서 주셨거든요. 그 맥락에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수급이 아니라 오늘은 펀더멘털로 보는 게 맞을까요? 성격 먼저 분석해 주세요. 일단은 두 개 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상황에서 이제 크래프톤이 또 실적이 잘 나왔죠. 그래서 이 생각해 보니까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네라고 해서 그러면은 이제 이 수급적인 공백도 있고, 그다음에 지스타를 앞두고 있고, 예상보다 게임주들 실적 이제 4분기가 성수기대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업종 턴어라운드 기대감들이 붙어주면서 오늘 종목군들이 좀 대거 상승력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2차전지 쪽도 사실 굉장히 강하게 올라간 다음에 2일 천하였잖아요. 그래서 게임주들도 사실 그 흐름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지스타를 기점으로 사실상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올 수도 있지만, 게임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신작에 대한 이런 정보가 오픈이 되면 오히려 주가가 빠지는 경향이 더 많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일부 만약에 이제 저점에서 매수하셨다가 뭐 대부분 주가 20, 30% 이상씩은 지금 수익이 나신 상황이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절반 이상씩은 꼭 차익 실현을 일단 해주시고, 그 다음에 추이에 따라서 충분히 언제든지 현금 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분위기 좋을 때 분할적인 매도를 조금 진행을 해보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빠른 순환매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만약에 지스타에서 좀 기대했었던 이런 게임들이 예상 외로 조금 반응이 안 좋거나 하면 주가가 또 빠르게 급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좀 이슈 자체가 이제 좀 멈춰졌었던 지역에서 다시 개시하는 걸로 굉장히 좀 큰 수익이 난 거기 때문에 다른 기타 게임과는 약간 좀 다른 실적의 궤를 또 할 수 있다는 부분들도 조금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본부장님께서는 크래프톤을 대장주격 흐름으로 지금 보시는 건지 궁금해요. 그러면 만약에 단기적으로라도 조금 더 볼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내에서 사실 크래프톤의 저항대 20만 원을 뚫어내는 게 오늘장 내일까지의 관건이라고 저희는 봐야 될까요? 일단은 사실상 이제 수급상으로 봤을 때는 엑토즈 소프트나 위미드 그룹이 대장이라고 보시는 게 맞죠. 왜냐하면 그쪽이 상한가가 갔기 때문에요. 그래서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20만 원대를 뚫어주면은 박스권 상단이 이제 21만 원 라인이거든요. 요게 뚫려지면은 이제 한 24만 원까지도 상방이 열리긴 하는데, 이 라인을 뚫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오늘도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그래도 이 거래량이 2022년 2월 15일 이후로는 가장 많은 거래량이거든요. 그 거래량이 굉장히 터졌는데도 11% 정도잖아요. 그래서 물론 다음 거래일까지 추가적인 연속적인 상승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 여기서 대량 거래를 좀 소화하는 과정에서 사실 급등이 나와버리면 빠르게 좀 정리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해당 가격 라인에서 발목이 잡혀 있었던 물량들이 너무나도 많을 거기 때문에 이거를 뭐 하루 이틀 만에 다 소화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 그럴 정도의 뭔가 더 어닝한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선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게임주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보유자분들은 챙기자, 신규 매수는 아직이라고 해도 될까요? 네, 신규 매수는 오히려 지스타 이후에 조금 한번 눌림이 나오거나 아니면 요거 단기 급등에 따른 좀 반락이 나왔을 때 한번 조금 꺾인 게 확인이 됐을 때 다시 한번 들어가시는 게 타이밍상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타이밍은 조금 더 궁금해서요. 이어서 배재원 PB님과도 게임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담아보도록 할게요. 조금 더라는 생각은 많은 분들이 하실 것 같은데, 오늘 뭐 크래프톤 비롯해서 어제 위메이드 분위기는 잘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내일 NC소프트부터 시작을 해서 네오위즈 등의 실적도 발표가 됩니다.
됩니다. 아직 실적 발표를 소화하지 않은 구간의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 바로미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내일 오전에까지 타이밍을 좀 넓게 보는 전략, 그리고 내일의 흐름까지 좀 예측을 하면서 대응하는 전략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흐름을 지켜봐도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이 게임주라는 것 자체가 기존의 실적이 좋고 나쁘고에 의해서 움직임도 있겠지만 이제 앞으로 새로 발간되는 이런 신작에 대한 기대감과 이 신작에 대한 어떻게 보면 출시를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이용자들이 유입이 됐는가 그리고 얼마나 지속이 됐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에 게임주의 부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신작들이 너무 없었어요. 그리고 신작이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과 같이 기존에 하던 게임들에 있어서가 실적이 좋게 나와서 반응을 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렇게 상승적인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이렇게 기존 실적으로만은 좀 힘이 들다라고 좀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내일 NC소프트 실적 발표도 있고 해서 수급적인 질문도 하나 더 드릴게요.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공매도에 타겟이 된 대표적인 게임주로 생각을 하셨는데 지난 월요일장에서의 흐름을 저희가 복귀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날 NC소프트는 보합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게임주에 한해 특히 NC소프트를 본다면 수급적인 폭발력은 지금 자리 이상으로 보기 힘들다. 그동안의 흐름이 공매도가 아니라 매도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그쪽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는 그동안의 흐름이 물론 공매도도 있지만 정말 매도적인 게 가장 컸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신작이 너무 안 나오기도 했고 이제 뭐 과거에 있어서 뭐 대표적인 문제도 좀 있기 때문에 되게 구설수가 되게 많은 종목이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내일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도 이제 과연 공매도 금지에 의해서 이게 폭발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을까? 만약에 yes or no로 대답을 한다면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좀 대답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게임주 쭉 살펴봤습니다. 게임주에서 조금 하나만 뻗어 나가서 본부장님께 하나만 더 질문 드리고 갈게요. 저희 오늘 같은 맥락인지 궁금해서요. 실적도 소화되고 있고 물론 예상 하회한 부분이 많아서 좀 실망스럽긴 한데 주가의 반응은 상당히 강하게 나오는 컨텐츠도 엮어서 좀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실 수급 빈집 그리고 모멘텀이 없다라는 이유로 장기 소외됐던 섹터거든요. 컨텐츠도 같이 뛰는데 비슷한 맥락이라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아직 틈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모멘텀을 더 끌고 갈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그 컨텐츠도 물론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이게 상승으로 바뀌게 된 계기가 더 이상 좀 나빠질 것이 없다라는 부분 그리고 사실상 이제 밸류상 너무 과하게 떨어졌다 그리고 이제 수급 공백이 있다 요 관련된 리포트가 나오면서 이제 턴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이 계속 사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급으로 좀 끌고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올라가기 시작한 시점부터는 개인은 다 팔고 있거든요. 개인은 매번 팔고 있고 이제 외국인이 다 강제로 이제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급적인 부분이 과연 언제까지 유지가 될까라는 부분에서는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저는 컨텐츠를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요.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일단은 시장에서 평가하는 것이 그 슬롯수가 감소했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크게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사실상 광고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그렇게 아직까지 뭐 소비나 이런 경기 침체의 부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광고가 뭐 엄청나게 활황으로 가기에는 지금 사실상 좀 쉽지는 않거든요. 그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컨텐츠가 사실 이제 미국 드라마랑 비교했을 때 제작비가 굉장히 싸다라는 부분과 컨텐츠로 만들었을 때 굉장히 조금 흥행을 잘한다 이런 부분에서의 매력도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렇게 주고받는 이 피 자체가 조금 좋지는 않습니다. 계속 개선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조금 평가를 본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 이쪽도 한 번 정도는 정리가 된 다음에 다시 한번 눌린 다음에 다시 가는 게 건강한 조정이고 역별에서 정별로 바뀔 때 거의 1차 상승 이후에 좀 쉬었다 2차 상승이 진짜 크게 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노리시는 게 컨텐츠도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정리만 짧게 해주세요. 그러면 장기 소외주가 불을 뿜어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장에서는 일단 챙기실 부분들은 챙겨야 되는 장.
네, 이렇게. 저점에서 20% 이상 올라간 소외된 섹터들은 다 한 번 정도씩은 정리하시는 게 맞다. 그 섹터 상관없이. 네, 저는 상관없이 네, 그렇게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게임주 그리고 한 달이 뻗어가서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가 좀 담아봤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좀 헷갈리죠? 오늘 종목별로 차별화된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만 일단 전면에선 종목들의 힘은 없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PB님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배재현 PB님 오늘 어떻게 봐야 될지 좀 헷갈리지만 약한 건 맞다라고 봐야 될지 일단 뭐 새로운 재료는 아닌데 에코프로 BM의 이야기가 나오면 증권가의 차가운 시선 여기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는 건지 궁금합니다. 잠정치가 나왔고 업계에 다양한 이야기가 나온 시점에서 나오는 반응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수급 우선한 건지 여기에 대한 코멘트 먼저 들려주세요. 일단 실적인 부분을 얘기를 할 수 없죠. 양극재 업체가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LNF라든지 포스코 퓨처엠 모두 이런 양극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메탈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었고 3분기의 실적이 부진함과 더불어 4분기 실적까지도 이제 리튬 가격이 이런 상황에서 4분기 만들기 힘들다라는 이런 시장의 의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투자자들의 이런 투자 심리가 많이 죽어져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셀업체 같은 부분도 이제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실적이 괜찮게 나왔지만 주가가 이제 상승 추세를 지속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봤을 때 이런 뭐 미국에 있는 완성차 업체들과의 전기차 공장 이슈가 어느 정도 지연이 되면서 2차 전지 업종이 좀 많이 좀 안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구나라는 이런 실망감이 많이 시장에 이렇게 조성이 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저번 방송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2차 전지와 반도체를 좀 많이 비교를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2차 전지보다는 반도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업황이 정말 뭐 턴을 하는 이런 부분에 좀 더 집중한 면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좀 더 키워드를 맞춰서 지금의 하락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뭐 셀 쪽이 힘이 상대적으로 낮다. 양극재가 낮다. 그 다음은 음극재다. 저희가 좀 묶어서 봤잖아요. 지금은 2차 전지 통으로 봤을 때 안 좋다는 메시지 주시는 건지 아니면 조금 생각을 해보면 종목별로는 다를 가능성도 살짝은 있을지에 대한 팁도 공유해 주세요. 일단 업황 자체가 둔화됐다는 면에서는 셀업체도 좀 좋지 않지만 이제 뭐 양극재 같은 경우는 메탈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되기 때문에 이거를 구분해서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둘 다 업황적인 부분에서는 부진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좋지 않은 흐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거고요. 본부장님과 이야기 넘어가서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향방이 될까요? 워낙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해서 증권사의 시선은 차가운 상황,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기관의 참여가 정말 저조했다고 하는데 이런 시선이 어떤 영향을 줄까요? 사실 상당히 주주 친화적인 구조를 내놓기는 했는데 이게 트리거가 될 가능성은 여전히 없다라고 봐야 될지요. 일단은 거기에 대한 실망감이 나와서 오늘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만 좀 많이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전거래일에 2차 전지 인버스 ETF가 뭐 10% 이상 급등이 나오고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무너질 때도 에코프로가 양봉으로 마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강했는데 그렇게 강할 수 있었던 주 요인이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이 잘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지 않았죠. 17.2대 1 굉장히 좀 낮은 수준으로 일단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일부 또 실망 매물들이 오늘 출회가 되지 않았나 해서 오늘 뭐 포스코 그룹주라든지 뭐 LG 에너지 솔루션 장 초반부터 굉장히 강했거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시간에 빠진 거 해서 조금 장 초반에 물론 힘을 내주긴 했지만 좀 하락폭이 커져도 여전히 이쪽이 좀 강하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내에서도 이런 이제 이 개별주의 이런 이슈들로 이쪽이 조금 더 빠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루 동안의 흐름이 같이 올랐다가 내렸다 출렁출렁 거릴 때 에코프로가 지금 내부적으로 재료가 있어 좀 흐름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락에 베팅하는 ETF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 대응이 좀 헷갈리실 것 같거든요. 2차 전지의 흐름이 지금 어떻다고 지금 시장 반응이 어떻게 나오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렇죠. 헷갈릴 수밖에 없죠.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이렇게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빠질 때 아마 ETF가 지금 한 2% 정도, 2에서 3% 정도 상승 능력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봐야겠죠.
일단은 오늘이 지나고 다음 거래일까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 게 이게 수요 청약에 대한 이런 부진이 연속적으로 나오는지 그리고 이쪽이 빠질 때 사실 2차 전지들이 같이 빠질 때가 정말 이제 가치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라고 하고 다른 쪽이 이제 버텨준다라고 한다면 지금 충분히 가격적인 조정은 좀 거쳤다라는 게 시장의 인식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지금 단기적으로 4분기는 좋지 않죠. 왜냐하면 테슬라에서도 계속적으로 저가 자동차 얘기가 전기차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대부분의 이런 소재 업체들이 실적 발표하면서 4분기 전망 어둡다라고 이미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상 리튬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과연 얼마나 더 떨어질까? 뭐 니켈이라든지 기타 리튬 부분에서의 또 공급 초과 이슈도 과연 얼마나 더 좀 압박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사실상 하방이 어느 정도는 좀 깔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상치 못한 정도로 실적이 더 박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여기서부터는 또 기술적인 반등이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좀 헷갈리실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리고 이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방 청약까지 끝나는 그 기간까지 이 에코프로 그룹주들과 나머지 기타 이제 2차 전지 소재 대장주들의 움직임이 같이 가는지 오늘 또 세일은 어쨌든 좀 강했죠. 그래서 그런 2차 전지 내에서도 좀 차별화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인지하시고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보시면은 그래도 좀 기준점을 잡고 대응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정도까지 조금 더 봐야지만 추세에 대한 이야기는 좀 단기적으로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펀더멘털상 P와 Q는 안 좋은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서의 좀 나눠서 어쨌든 그 결과치가 나오는 때까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와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넘어갈까 합니다.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2차 전지가 지수가 오를 때 가장 많이 올랐고 내릴 때 그 하락을 주도했다라고 한다면 지난 2거래일간의 흐름을 본다면 반도체는 잘 지켜주고 버텨준 쪽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매력도가 더 높아진 걸까요? 내려간 걸까요? 피비님께 첫 번째로 질문을 드릴게요. 지수를 이렇게 봤을 때 반도체는 담담한 편이었거든요. 이게 단기적으로는 이 반도체 섹터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높아졌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은 조금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매력도가 높아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현재 물론 리스크적인 부분도 있지만 좋은 부분이 더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리스크적인 부분도 어떻게 보면 IT 수요 부분에서가 좀 올라와주지 않아서 좀 리스크로 부각이 되지만 이 역시도 정말 저점을 다지고 있는 이런 시그널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이 역시 개선이 된다면 더 반도체 주가는 상승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는 일단 키워드가 HBM이라는 고대역폭 메모리 키워드에 집중돼서 반도체주가 상승을 이루고 있다면 이제 현재 상황에서 선당공정 투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수요단에서 받쳐준다면 저는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더 일어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지속적으로 비교를 하면서 HBM에서는 SK하이닉스가 좀 더 앞서고 있다. 그래서 SK하이닉 쪽 관련된 후공정 관련 기업들도 봐야 되지만 삼성전자를 그렇다고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차원에서도 현재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계열적으로 많이 들고 계신 투자자분들께서는 여전히 그 비중을 유지하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반도체를 바라보는 투자 심리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면 피비님께서는 계속 HBM 키워드에 집중을 해주셨지만 조금 더 넓혀보는 전략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사실 전 세계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스마트폰 수요가 줄면서 전통적인 이 스마트폰 반도체는 좀 많이 수그러든 편이었잖아. 이쪽 많이 주목을 못 받았고요. 고사양 쪽만이 아니라 일단 뭐 레거시 쪽에서의 투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 여기에 좀 기대를 거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넓혀도 될까요? 저는 현재 상황에서는 여전히 HBM과 선단 공정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중국 내에서 저희 삼성전자 휴대폰의 비중이 1%도 채 안 되는 흐름을 보이면서 굉장히 부진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현재 상황에서의 IT 수요가 충족돼서 반도체주가 오른다기보다는 이제 미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런 기대감과 더불어서 이게 실제로 눈으로 조금씩 보여지고 있잖아요. 이제 각 뭐 SK하이닉스라든지 이런 HBM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이가 보이기 때문에 좀 더 이게 HBM이나 선단 공정 쪽이 올랐다고 해서 이 부분을 배제한 쪽을 보기보다는 저는 현재 HBM 이런 쪽에서의 조정이 보일 시에 좀 더 담아가는 전략이 굉장히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한쪽에 대한 포인트를 주고 이쪽에 힘을 주고 계시네요.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본부장님과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톱2에 조금 더 중심을 두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최근에 공매도 제한 조치가 나오면서
어찌되었건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국내 시장에 대한 매력도가 조금은 낮아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으니까요. 조금 더 탑2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서요. 연속성이 외국인 기점으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서 나오는지 끊기는지 이 하루하루 이 흐름도 체크해야 될지 궁금하거든요. 이 시선은 어떻게 저희 정리하고 갈까요? 물론 체크는 당연히 해야겠죠. 왜냐면 이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장중 수급은 약간 외국인이 파는 걸로 나오기는 있는데 그래서 당황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근데 사실 그 수량이 많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삼성전자를 최근에 담은 이 금액이랑 비교를 하셨을 때 뭐 특히나 이제 최근 5거래일 동안은 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굉장히 좀 많이 담아줬거든요. 하이닉스는 오늘도 담아주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수급적인 부분에서 끊긴다라고 한다면 조금 물음표가 생기겠지만 그리고 오늘 또 전체적인 시장에서의 이런 외국인 수급이 사실은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뭐 연속성이 아예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뭐 최근 한 4, 5거래일 사이에 들어왔었던 외국인의 뭐 수량의 뭐 금액의 절반 이상이 나간다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상당히 좀 긴장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일단 조금 더 여유롭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전반적으로 일단 수급 자체가 사실 그렇게 긍정적이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부분을 보셔야 되고요. 뭐 워낙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 외국인 비중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좋지 않은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오히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흐름들이 좋았다라는 부분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반도체 쪽은 P와 Q가 지금 동시에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또 시청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충분히 좀 매력적인 섹터, 주도주 섹터로 올라올 수 있다는 부분을 조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부장이 앞서 저희 첫 번째 키워드 볼 때 어떤 섹터라도 챙길 수 있으면 챙겨야 되는 날이라고 힌트를 주셔서 반도체 소부장의 한미반도체부터 뭐 칩셋 미디어 여러 기업들 TFE까지 여러 저희 소개를 시켜준 종목들이 수익권이라서요. 이 네. 종목군에 한해서도 반도체 역시 챙기는 날로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리스크 관리 쪽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TFE랑 한미반도체 모두 다 정리를 하시는 게 맞아요. 모두 다요? 네. 모두 다 정리하시는 게 맞는데 근데 이제 그걸 보셔야죠. 이제 그 반도체 같은 경우는 2분기의 바닥을 확인하고 3분기의 속도가 이제 어떻게 기울기가 되는지 이제 첫 점을 찍은 거고 4분기 때 그 점이 찍히면서 이제 속도 기울기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그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더 보실 수 있다. 더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다. 근데 사실상 현금화를 하시고 그 부분으로 나중에 충분히 쫓아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변동성이 상당히 좀 불안하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전액 현금화를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천천히 비중을 다시 세우셔도 되기 때문에 수익권에 있으신 분들은 사실 현금화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물음표를 많이 가질 수 있는데 이게 리스크 차원 그리고 리밸런싱 차원에서는 현금화를 한 번씩 해주면서 다시 한번 포트 정리하시는 것은 정말 수익화를 더 우상향하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뭐 언제든지 사실 수익 실현하셔도 상관은 없다라고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요즘 궁금하실 거는 타이밍일 것 같아서요. 피비님께도 이 반도체 소부장단에 있는 종목 가운데 한 종목 AS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도 제시해 주신 종목이긴 한데 여기서 좀 AS 받고 갈게요. 칩셋 미디어 피비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날이 10월 18일입니다. 23% 정도 현재 수익권입니다. 어떤 이야기 공유해 주실지요? 본부장님은 챙겨야 된다라는 쪽에 무게를 주셨는데요. 어떻게 저희는 지금 포지셔닝 할까요? 저는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그때 제가 말씀드렸을 당시에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보유하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반도체 수요가 부진할 때조차도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고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뭐 자율주행 이슈도 그렇지만 이제 GPU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부족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칩셋 미디어는 이미 고객사가 형성이 된 상태에서 안정적인 실적이 받쳐주고 있고 추가적인 고객사가 지속적으로 들어가 있는 이런 흐름을 보이는 상황에서도 매출 성장까지도 지속을 하고 있다. 그러한 면에서 뭐 현재 이런 흐름이 저는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부분에 좀 더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가져가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일부 있겠습니다. 챙기는 게 아니라 전량을 그냥
끌고 가도 보유하신다. 된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2위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 키워드는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게임에서도 뭐 공매도 키워드가 살짝 나오긴 했지만 여기가 찐 수혜인가도 궁금하고요. 테마주가 요동치고 있어서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본부장님 정의 좀 해주세요. 여기 단기적으로는 가장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증권사 리포트도 많이 나온 구간. 테마는 근데 상한가에서 더 튀고 있거든요. 이런 현상을 섹터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를 정리할 때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어떻게 저희 관점 정리할까요? 사실 뭐 공매도 관점으로 본다면 산업재 다음으로 이제 헬스케어 바이오 쪽이 높기 때문에 뭐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가 있죠. 게다가 최근에 이제 비만 쪽 그리고 이제 치매 쪽 이런 쪽이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글로벌 기업들 뭐 노보노디스크라든지 뭐 111이 다 실적도 좋게 나오고 주가도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상당히 좋다. 그리고 또 특히나 이제 뭐 팩토론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양대 회사들에서 뭐 수혜를 받는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주가의 급등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격이 탄력적으로 분명 움직일 겁니다. 오늘 암 관련 뭐 젠큐릭스도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근데 이 분위기가 사실 모든 종목군들에게 다 적용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좀 확실하게 좀 강력한 트리거를 가지고 있는 종목을 보시던지 아니면 묵직하게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혹은 셀트리온 같이 실적도 나오는데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낮은 쪽, 물론 삼바는 최근에 조금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합병 이슈도 있고 사실 저점에서 충분히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현재 시점에서는 좀 상방룸을 상당히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운용 기간 자체만 짧게 안 잡으신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실 바이오 쪽을 장투를 하시는 것은 좀 쉽지는 않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쪽에서 조금 장투를 너무 하시기 부담스럽다라고 하신다면은 앞서 말씀드린 거는 미국장에서 대표적인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저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이라면 충분히 장기 투자해도 괜찮은 자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제약 바이오를 보더라도 국내 시장에서는 실적 키워드로 잡는 게 맞다라는 조언 주셨습니다.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속도 약간 내서 짧게만 브리핑을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시간 빨리 갔네요. 실적 바닥이고요. 연말 소비 기대 그리고 기관이 정말 사고 있습니다. 유통으로 잡아야 되나 소비로 봐봐야 되나 좀 헷갈려서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봤는데요. 이마트, 뭐 롯데쇼핑 이 종목 위주로 피비님께 짧게만 브리핑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이 17거래, 뭐 18거래 연속으로 사고 있어서 실적도 바닥이라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요. 화장품과 같은 연속성에 여기에도? 라는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대할 만한 자리인지 이야기 들려주세요. 일단 롯데쇼핑 같은 뭐 롯데마트라든지 롯데슈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실적이 방어가 됐지만 백화점 부분에서 좀 많이 부진했어요. 근데 화장품이랑은 정말 다르게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시장을 다각화하는 모습도 보였고 중국 쪽에서의 화장품 ODM 쪽 매출도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할 만큼 정말 시장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인 상태에서 기관의 수급이 유입이 된 건데 이런 백화점 업종이라든지 이마트라든지 뭐 이렇게 롯데 쇼핑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바닥권에서의 저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좀 상승적인 추세를 유지하려면 어떤 뭐 신사업이라든가 이런 매출이 꾸준한 뭐 개선세가 보여야 되는데 그럴 만한 유인은 현재 상황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서 좀 구분할 수 있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따로 봐야 된다라는 조언이었습니다. 저희 키워드에 대한 정리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핵심만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두 분 모두 원픽 가져와 주셨습니다. 피비님 연결해서 받아보도록 할게요. 그러고 보니까 화장품은 좀 다르게 보시는 게 맞나 봐요. 이쪽에서 오늘 원픽 가져와 주셨는데 공개해 주시고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저는 일단 오늘 코스맥스라는 화장품 ODM 기업을 좀 추천주로 갖고 왔는데요. 일단 먼저 목표 주가 먼저 말씀드린 목표 주가는 16만 원이고 손절선은 12만 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이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고 중국 내에서 로컬 현지 브랜드의 이런 뭐 유통이라든지 뭐 개발이라든지 모든 것을 담당을 하고 있고 물량을 65% 정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앞으로 연말에 있어서의 뭐 블랙프라이라든지 뭐 광군제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모멘텀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도 지켜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코멘트까지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부장님의 원픽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뚝심이 느껴지는 원픽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개 먼저 해주실까요? 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유일한 단점은 실적이 안 지키고 있다라는 거고요. 뭐 아시겠지만 시스템 반도체 IP라든지 뭐 고성능 메모리 IP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고 사실 이제 최근에서 가장 좀 부각이 돼야 되는 종목이긴 한데 유일한 단점이 실적이 좀 안 지키고 있어서 좀 시장에서는 약간 좀 소외받고 있다. 물론 그리고 또 상장 대비했을 때 좀 고평가에 대한 논란도 일부 있다라는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TSMC N7 공정에 이제 파이 IP를 제공을 하는 전 세계 2개 업체 중에 하나죠. 그래서 HBM3 쪽을 패키징하는 쪽에 대한 공정이기 때문에 단연 또 이제 HBM 쪽으로 부각이 된다면 이 종목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좀 실적이 좋지 않은데 삼성전자 향 이제 이 부분에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이제 IP를 늘려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좀 중요한 게 이제 TSMC 생태계에 들어가는 부분이죠. OIP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24년 말로 좀 예측이 되고 있는데 물론 좀 시기는 좀 있습니다만 과거 좀 유사한 영국의 기업이 이 OIP에 이 편입된 이후에 연간 실적이 100%씩 계속 좋아졌거든요. 영업 쪽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실적인 부분에서도 좀 개선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21,000원 잡았습니다. 실적만 나오면 사실상 전고점 충분히 돌파 가능한 종목이고요. 손절 라인은 13,9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정리 받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바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랭킹5 시간이었고요. 헤르메스작 하창한 본부장, 요진투자증권 배재원 PB 두 분과 함께 시간 꾸려봤습니다. 소중한 말씀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